저희들의 전라남도 환경교육은 이제까지 특별한 조직이 없고 과학 분야에서 하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 팀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학사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최근 발빠르게 생태 환경 교육 팀이라는 아예 부서가 전담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내용상은 차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동안 2018년에 시작해서 학교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에 대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추진해 오는 과정 속에서 사회 환경교육과 어떤 연계를 지어야만이 우리가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고 나면 우리 아마 같이 고민할 점은, 학교 교육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환경 교육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 환경교육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앞에서 서울시에서 충분히 환경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했지만 그보다 실제적인 건 이런 것 같습니다. 15도씨 지구 1.5도하고 2도씨 올라감에 따라서 지구가 얼마만큼 큰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은 1.5도씨 있을 때 인구 피해가, 폭염으로 피해가 아마 7억 인구가 피해를 본다고 하네요. 근데 2도를 올라가 상승을 하게 되면 20억 인구가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물론 생물의 다양성 파괴도 엄청나겠죠. 1.5도하고 2도는 0.5도밖에 안 되는데 이만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지구 자체가 해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잘 보면 1990년대 산업시대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구의 온도는 0.87도가 올라갔고 우리 한반도는 1.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심각한 것은 이 그 원인을 자초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 한국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증감률, 산업시대 이후에 증감률이 가장 큰 것이 우리 지금 현재 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곧 더 앞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아마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2090년도에는 사과를 먹을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폭염 일수가 지금 8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가 10.11이 폭염 일수였는데 최근에 21세기 후반에 폭염 일수가 약 40일 정도 육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된다면은 이제 우리 환경은 재난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후에 대한 중요성 문제 때문에 최근 아시다시피 7월 9일 날 전국에 있는 시도 교육감님이 미래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과 학습권 또는 안전권 등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비상선을 이제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마 시도의 그 생태에 관심을 이제 촉발시키는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그동안에 그 환경교육을 갖다 추진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전부터 생태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8년 전라남도 학교 생태 환경 교육 진흥 조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중요성을 인식하고 먼저 학교에다가는 다양한 환경 교육 자료 개발을 보급했고, 특히 학생들에게 그 환경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학생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다음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교원 연수 강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환경 분야 직무 연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사라진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민관 협조 또 전문가와 같이 다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 발전 교육도 꾸준히 해왔는데요. 이때 환경 에너지 교육부터 체험 뿐만 아니라 학교 그 텃밭 가꾸기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생태학교를 연 60개 이상의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도적 지원도 다시 환경교육 진흥법이라든가 또는 생태환경 교육진흥 조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아울러서 동시에 우리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섬교육과 습지교육도 한층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은
학교 교육으로서 교과서 교육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까 싶어서 최근에 여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다음에 환경단체 그리고 유관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찾아가는 환경 교실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걸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내실화해야 한다는 반성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전남 환경교육에서는 전체적으로 9개의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아시겠지만 학교 생활 환경 실천부터 시작해서 기후 위기 대응, 생체 감수성 교육,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지역 연계 교육 이런 등의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을 해 왔고요.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4가지 그 추진 전략에 따라서 12가지 세부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핵심 목표는 첫째, 학생들 중심의 환경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교사 중심이라든가 교과도 중심이 아니라 활동 중심이 일어난다고 해서 학생 의회를 갖다가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교과서의 배움을 넘어서 체험 실천 중심의 환경 교육을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역의 생태 체험장을 찾아가고 또는 지역의 전문가 찾아오는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으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꾸준히 연수를 추진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계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자원활용 및 연계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학교의 환경교육의 터가 마을의 환경교육터로서 같이 복합할 수 있거나 반대로 마을의 자원들이 학교 환경교육의 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복합화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환경 보존과 개선을 하기 위한 지식도 필요하고 기능, 태도, 가치관 함양 교육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걸 넘어서 이제는 삶 속에서 환경교육이 일어나는 실천 중심의 학교 교육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서울서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아이들은 수업과 환경교육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업 속에 환경교육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다음과 같이 주제를 선택했고 각 주제에 대해서 또 프로젝트형의 주제를 창출해서 아이들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 그러면은 학교에다가 환경교육을 하라 이렇게 했더니 전부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이런 활동들만 하는 것 같아서 교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여기에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실천 중심을 좀 강화해 보자라는 관점을 갖고 추진했는데 거대하게 움직이기는 우리 전남교육 환경이 아직은 어렵고 조그만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것인가 그래서 환경 보존 1교 1실천을 설정을 해서 각자 학교에 맞는 환경 교육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갔고 그 중에 가장 큰 성과는 아직 전남에는 전남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회를 통해서 모든 학생이 학교에 각각의 환경 교육을 교사나 학교 중심이 아닌 학생들의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된다면은 학교 환경교육이 자발성을 키우게 되고 그 자발성은 곧 환경교육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기관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대응 환경 보존의 기후 대응 위기 대응 환경 보존 실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일회용 없는 사무실도 있고요. 회의도 있고 10+1 제로 웨이스트 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관이 꾸준히 관심을 갖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지원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 4가지 나눌 수 있는데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교육 활동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하나의 부분과 그다음 학교 현장 전문가 양성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부분과 그다음 환경교육 전문가와 학교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고 마지막 코로나19 시대와 같이 감염병 시대 속에서도
환경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큰 네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학교의 환경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은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학교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했었고, 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안내했으며, 그다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매년 60개 이상의 그 친환경 환경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주로 아이들한테 자연사랑 마음 가꾸기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추진해 왔고요. 그다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식물의 다양성 및 자연 체험 활동을 통해서 자연의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환경 교육에 대한 관심을 심층화시키고 이걸 진로 연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과학을 활용한 환경 교육, 사회를 교과를 활용한 환경 교육, 이런 식으로 융합성을 띄워서 아이들한테 진로직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환경 전문가와 함께하는 환경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환경 교육을 실천을 했고, 또 지자체와 지역청이 서로 협력해서 다양한 캠페인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순천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많은 환경 교육 활동을 이룸으로 인해서 지역 자체를 환경 교육의 어떤 메카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역과 학교가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모습들을 보는 좋은 사례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전남의 환경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3대 추진 방향 축을 갖게 해놨습니다. 뭐 누구나 알다시피 인프라가 먼저 구축을 돼야겠죠. 그래서 인프라 구축 방향은 자연과 더불어 공존의 지혜의 삶을 키울 수 있는 생태 문명학교 조성 측면인데,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사업과 연계해서 각 학교가 그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린 학교 특성은 뭐 에너지 전략이라든가 또는 잘 알다시피 그 신재생에너지 활용하고 친환경 물건을 사용한 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아이들의 그 그린스쿨 학습 공간으로 되게 혁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남에 있는 공간 혁신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을과 함께하는 그 교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자체를 마을과 학교의 복합화로 이렇게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프라 구축의 큰 그림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프라 구축에 의해서 학생들은 결국은 배움과 공유 활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앞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이때 전 교과에 환경 교육이 스며들 수 있도록 융합형 환경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학교와 마을 연계하는 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서 생태 환경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의 목표점이 되겠는데요. 이런 배움을 넘어서 실천하는 환경 교육이 되지 않으면 그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입장에서 실천을 강화하는 지구 생태 시민 육성이라는 것은 표현상은 좋지만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자발성을 유도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학교 교육이 사회로 연계되는 연속성 교육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배움까지는 잘 해왔는데 실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발성과 사회에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환경 교육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전남 학생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발성을 이끌어낼 것이고요. 앞으로 더 사회 그 지자체와 또는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어떻게 참여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요즘 가장 많이 핫하게 들어온 그 우리 실천 운동가인데 툰베리가 외침을 하죠. 근데 이 툰베리 위침을 잘 생각을 해 보면 툰베리 위침 그 외침은 학교 교육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학교 교육이 아니라 기성세대에 대한 요구입니다. 지금 기성세대들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라든가 제도적을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도대체 우리 아이를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우리 미래 우리 것을 왜 너희들이 지켜주지 못하냐는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을 잘 살펴보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학교 환경은 교육이라는 것은 또는 학교 교육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이 진척돼 왔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든 학교 환경 교육을 갖다가 펼치더라도 딱 세 개입니다.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실천을 학교 내에서 어떻게 할 건지, 세 번째 전문가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배우고 다져진 내용들을 또 태도들을 사회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까지 잘했던 형성된 습관들이 중고등학교에 넘어와서 안 되고 사회에 넘어가서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툰베리 위침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학교 교육의 환경교육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연계하고 사회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 중심의 공동 환경 교육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학교와 지자체와 또는 시민들이 합쳐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환경 생태계로 만들 것인가 논의하고, 그런 방향 속에서 학교 교육이 나와야만이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실효적이 있는 것이지, 학교 교육 따로 지자체 따로 시민단체 따로 이렇게 논다라면은 큰 앞으로 발전성이 좀 희박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의 활동가가 필요하고 또 학교 현장 선생님도 전문성을 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협의체 속에서 인력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시설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학교와는 어떻게 과정을 만들어갈 거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더 중요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교육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이런 학교의 환경교육이 사회교육으로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그리고 내면화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속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